네, 역전의 승부사 오늘 워닝 Q&C 소개해드렸습니다. 3화 전기로 인해서 수익 낸 것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더 들고 가야 될지, 지금 장 마감 전에 매도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이건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전형적인 강세장 느낌이에요. 반도체 오르죠. 그리고 그를 받쳐주고 있는 바이오, 또 오늘 2차 전지 안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힘이 강력하게 모이고 있는데요. 유지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첫 번째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폭증하는 HBM 수요에 CMP 국산화 개발을 박차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도 패키지 공정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네. 오늘 반도체주를 뜨겁게 만든 뉴스 정리해 주시죠. 일단 지금 패키징 공정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HBM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면 HBM 자체가 그냥 패키징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 이제 요즘에 열 처리로 이제 압착을 해서 눌러서 이제 붙이는 본딩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패키징에 들어가는 장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 거는 지금 낸드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또 디램 시장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 패키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판이라든지 어떤 기기에다가 이 반도체를 잘 붙여놓는 거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쌓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기와 기판 그 반도체를 연결해주는 거를 다 합쳐서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HBM을 만드는 것도 디램을 눌러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들어주는 패키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쭉 보시면 다 HBM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청주 공장 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장을 HBM 쪽으로 바뀐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SK하이닉스는 이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오늘 나온 뉴스 중에 HBM 개발팀, 개발부 여기를 신설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 뉴스가 지금 더 많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보다. 오, 급한가 봐요. 그게 왜 그러겠냐 보면 다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요즘 기자들 취재 잘 안 하죠. 그냥 받아주는 대로 주는 대로 적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주는 거죠, 거리를. 그만큼 지금 쫓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쫓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냐? 나쁜 게 아니라 뭔가 더 열심히 발버둥을 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들도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만이라도 기사를 안 보면은 그 트렌드를 읽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반도체는 굳건하게 가고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의 패키징 공정에 있어서의 추가 투입 소식,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마음이 급한 탓에 HBM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의 정말 눈에 띄는 강자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죠. 너무나 쉬운 답이었는데 이 답을 놓친 저는 배가 좀 아픕니다. 오늘 주가 한번 볼까요? 현재 4% 가까운 급등에 17만 1,400원 움직이고 있습니다. 15만 원 넘겼고 16만 원 넘겼고 오늘은 17만 원 선까지 도달했어요. 이건희 대표님 보셨을 때 요즘은 20만 원, 25만 원 목표가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안 좋은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 추세 그대로 가는 겁니까? 반도체의 가장 큰 제일 원료단이 어디냐면 인곳인데 인곳을 제일 잘 만드는 모래로 가지고 만드는데 규소죠. 이제 제일 좋은 모래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거기에 일본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지금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27년을 기준으로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업황의 호황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 옛날에 한 4년 사이클 봤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길 수 있다. 완전히 지금 다른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없으신 분들은 조정은 나오겠죠. 항상 시장이 출렁일 때. 그러면 조정 나올 때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언제 팔아야 되나 오늘 윗골이 다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잊어버리셔야 된다. 지금은 20만 원은 무조건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전자도 조만간에 이제 좋은 뉴스들 나오면서 수율이 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외신들이 외국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통 수율이 한 10%대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사 일부 기사에 뭐 60%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제일 잘하는 하이닉스가 60%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HBM을 고도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요를 잡기 굉장히 어렵고 마이크론도 자리 한 20%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 하이닉스 주도의 시장은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계속 저에게 시선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HBM 관련해서 붙이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대표님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경청하고 있었는데 네. 이 HBM이 어떻게 봐서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가장 크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HBM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제품을 생산하면 거기에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 초부터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보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중순쯤부터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과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엇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꺾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도 조금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든지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신규 매수를 뭐 아주 공격적으로 할 자리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살짝 고점 대비는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3%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나 쉬운 정답을 내가 놓친 것 같아. 그럼 SK하이닉스도 HBM 강조하고 삼성전자도 강조하니까 HBM 내에서 정말 효자노를 톡톡히 할 수 있는 후발주 혹은 그 뒤에 종목을 따라잡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그런 종목 보이십니까? 예, 많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뭐 지금 한미 반도체는 너무 올랐죠. 그렇죠. 올랐는데 좀 쉬어가야 될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추세가 끊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이어질 텐데 오늘 또 이제 패키징 이런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됐죠.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관련돼서 제가 좀 최근에 보고 있는 건 프로텍이 다시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레이저 관련된 좀 이따 이제 종목 뭐 얘기 또 하죠. 예,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텍은. 그래서 이제 패키징 관련된 종목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럼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지금 후공정 관련돼서 국내 후공정 업체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들 중에서 보면은 너무 SK하이닉스만 있다든지 뭐 너무 삼성전자만 있다든지 그런 회사들 말고 두 회사를 다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 한미반도체처럼 뭐 ASE라든지 암코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어 있고 이게 단순히 HBM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에 훈풍이 불 때 좋아질 수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TSMC도 설비 투자를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계속 짓고 있죠. 계속 장비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장비가 뭐냐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장비를 쓰는 쪽은 여전히 이제 조금 좀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공정 및 관련 장비 업체 중에서 이력이 있는 종목으로 옥석을 가려보자. 살짝 힌트 나갔는데요. 더 이야기를 안 하신 거 보면은 왠지 다음 주 시초강약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 근데 오늘 반도체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HPSP가 있어요. 오늘 2% 넘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좀 나홀로 윗꼬리를 달더니 음봉 전환됐습니다. 장중에 4%까지 밀렸거든요. 혹시 HPSP를 둘러싼 종목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단순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3% 빠졌는데 3.8%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종가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좀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국면인데 이 국면에서 지금 아까 이제 신광선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6세대죠. 6세대 HBM4에 대한 3E 말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데 HBM의 두께를 원래 지금 요구했던 것보다 사양을 좀 높였습니다. 근데 그게
수소 고압 원일 장비한테는 조금 뭐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이게 사실은 강화가 됐다라고 하면 두께를 더 얇게 하는 걸로 강화됐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그래도 수율 안 나오는데 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더 힘들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존의 국내 업체들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더 혜택을 본다. 기존 기술을 당분간 쓸 수 있다라는 거 다음 차세대 모델까지 차차세대 모델이죠. 거기까지 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 뉴스가 우리나라 업체들 장비주들 업체들한테는 훨씬 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시선도 있었는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3% 정도의 하락은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나는 미국의 대중경제, 근데 이번에는요 바이오라고 합니다. 최대 수혜주 국내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또 요 미중 견제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오른 건가요? 예,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은 분명히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죠.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선거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조금씩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어느 정도 메리트를 좀 부여할 수 있었던 내용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업들을 몇 개를 찍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중에서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한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캐파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오늘 같은 경우도 HLB가 아주 강하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에게 잠깐 넘겨줬었던 대장 자리를 다시 한번 꿰차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본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생산과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제재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오늘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탁 생산에 관련돼서 가장 큰 모멘텀,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넥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였던 명분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얹어보자면 우리가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부각된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4월에도 암학회가 있고요. 6월 달에도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가 3월 달과 4월 달에 가장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보면 제약 바이오가 꽤나 많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부분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적으로 현재 5.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좀 강한 상승이고요. 그동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시선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 또 중소형 제약사들에게, 바이오사들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를 받았는데 오늘 4거래 연속 상승 속에 약간의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럼 마감 직전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이시죠? 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안 제가 됩니다. 생각했을 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반도체를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에서 이제 TSMC가 있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 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SMC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에서 그런
포지션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은 이게 규모가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꽤나 1월 달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추세가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없다라고 한다면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팔 때 아니고요. 오히려 없다면은 지금 포트 안에 담아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HLB를 포함한 오히려 중소형 제약사, 바이오사들에게 시선이 더 많이 가시죠. 왜 그랬는지 이유 한번 볼게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일단 2023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이 됐고 올해 연초 대사질환 치료제들의 임상 결과 발표와 빅파마들의 파이프라인 투자 계획 등이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불씨를 또 지핀 게 알테오젠이죠. 머크와 SC제형 기술 이전 추가 계약이 체결됐고 레고캠바이오와 ABL 바이오 등 글로벌 임상 진행 중인 바이오텍 기업 가치의 상승 기대가 고조되면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의 주가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유망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또 검색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신약 개발 기업 분기별 이벤트를 보시면 일단 임상 완료 예정 기업이 또 많고요. FDA 신약 허가 여부 결정이 HLB, 유한양행, 오스코텍 나올 예정입니다. 신약 허가 신청 예정인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니 다시 말해 지속해서 신약 개발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이건희 대표님도 보셨을 텐데요. 지금 네. 시선이 조금 더 제약바이오에게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학회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부각받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지금 언급됐던 종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이미 기술 수출한 지 꽤 오래된 약들을 갖고 있다. 그런 이제 물질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게 이제 조만간에 뭐 신약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로열티 등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현금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데 라이센스 아웃을 뭐 2조대를 해도 계약금 몇백억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중간에 드랍되면 어떡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뭐 분출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부터 돈을 버는 기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정리해 주세요. 제약바이오주 저희 다음 주도 눈여겨볼까요? 그럼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장에서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HLB나 알테오젠 외에도 많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앱클론 어느 정도 조정은 받고 있겠지만 3월달, 4월달 제약바이오가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재무제표도 꽤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시차가 좀 있겠지만 추후에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도 제약바이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는 부분도 호재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 계속 1% 상승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가 상황 지금부터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다뤘던 두 주제, 이 바이오와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알테오젠 장중 고점을 마지막에 경신하면서 19만 원 선에 안착하며 장을 마쳤고요. 레고캠바이오의 경우에도 4에서 5%대 오히려 오후장에 거래가 붙으면서 아직까지 동시효과 구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7만 한 8,900원 선에서 장 마감 예상되고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건희 대표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제약 네. 바이오랑 뭐 반도체가 이끌었던 시장이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주로 이제 시장을 이제 아웃퍼폼했는데 그 중심에는 또 SK 하이닉스가 있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이제 일부 그 강한 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큰 종목이 대장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HLB라든지 HLB가 오늘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HLB도 이제 좋은 호재들이 나왔는데
이제 보험 등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허가가 나오는구나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먼저 반응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마지막에 좀 힘을 내줬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이쪽도 여전히 강했다는 부분에서는 반도체가 주도했지만 나머지들도 좀 도움을 잘 주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좀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오늘은 긍정적인데 이 흐름이 뭐 다음 주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